제19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19회 기출문제 다들 풀어보셨을 건데요. 아무래도 조금 어렵죠. 전 회차, 그러니까 18회차 같은 경우가 조금 시험이 쉽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회차, 19회차에서는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조금 어렵게 좀 내지 않았나. 자, 어느 부분이 어렵냐? 그거 모르죠. 뭐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 그렇죠? 다들 한번 풀어보셨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 보면서 해설 강의 본 수업 하면서 제가 말씀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들어갈게요. 가에서 다 시제대의 생활 모습을 옳지 않은 거 찾아보자. 자,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는 이제 유물 유적 문제겠죠. 가 구석기 시대죠. 주먹도끼가 나왔으니까 구석기. 그래서 뗀석기 얘기가 나왔고, 나번 유물은 무엇입니까? 빗살무늬토기, 뭐 신석기겠죠. 그렇죠? 다번은 어떤 유물이죠? 비파형 동검이네요. 그렇다면 청동기 시대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하나하나 이제 따져봐야죠. 막집이나 동굴에서 생활했으니까 구석기 시대인데 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네요. 자, 2번 가락바퀴를 이용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 신석기 시대죠. 그래서 원시적인 수공업 나시기 맞고. 자, 세 번째 보시면 구릉지대 취락을 이루면서 생활했다. 청동기 시대겠죠. 청동기 시대 3번 맞고. 자, 4번 보시면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인데, 자,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존재하는 계급사회. 계급은 청동기 시대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평등한 사회였죠. 4번이 틀렸네요. 자, 5번 보시면 간석기를 이용해서 농경생활을 하였다. 간석기 나와 단데 청동기 시대에도 간석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번이 이제 정답이죠. 반달 돌칼 같은 것도 간석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 4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죠. 자, 2번 문제 들어갑니다.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얘는 북쪽으로는 고구려가 있고요. 옥저도 있대요. 자, 남쪽으로는 진안과 겹쳐서 있는데 동쪽은 넓은 바다로 막혔으니까 이쪽 동네를 얘기하겠죠? 그럼 동해 같은데요. 그렇죠? 서쪽은 낭낭이 이른다. 예 및 옥저, 고구려는 본래 모두 누구의 땅이었다라는 거지요? 여기는 고조선의 땅이었다라는 거지요.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이제 자생적으로 이렇게 생겨난 국가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당군왕검이 있어 아사달이 도읍을 정했고 나라를 개창해서 고조선이라 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료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웠다는 거죠. 자, 1번 이제 고조선에 대한 내용을 풀면 돼요. 한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했죠. 그래서 내분이 당시 심했고 108년에 왕검성이 함락당하면서 고조선이 멸망했다. 왕 밑에 상대부 장군들의 관직을 가졌었고요. 세 번째, 부유에서 내려온 일부 세력에 의해서 건국되었다. 그것은 고구려죠. 그렇죠? 고구려 주몽이 내려와서 나라를 털을 잡은 거죠. 부유에서. 자, 4번, 팔조법을 통해서 절도, 살인, 상해 등의 죄를 다스렸죠.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요. 그렇죠? 상해한 자는 절도한 자는 50만 전 나야 되고, 그렇죠? 자, 노비로 삼기도 하고. 5번, 탁자형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의 분포로 문화권을 짐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죠. 그래서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거 뭡니까?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2번에 3번이 정답이고 3번 문제로 갑시다. 자, 밑줄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삼국시대, 삼국의 사회와 문화. 그래서 2장이 나와 있고 그 사람의 복색을 갖춘 그림이 나와 있죠. 이 나라의 벼슬로는 대대로, 태대형, 대형 등이 있는데 대대로만 봐도 알아야 돼요. 그죠? 대대로. 그래서 전시 상황이 되면 막리지로 바뀌는 첫 번째, 그러니까 일관등 관직이죠. 관직자들은 그림과 같이 두 개, 세 털로 장식한 모자를 썼는데 나라의 동쪽에는 수열이 있었다. 국동대열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곳에서 왕이 직접 제사를 지냈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구들을 놓아서 불을 지피는 방식, 온돌이죠. 이게 뭐예요? 고구려 아닙니까? 그렇죠? 고구려 10월 동맹, 그리고 수열, 그렇죠? 국동대열. 자, 1번, 지배자를 윽군 상노라고 불렀다. 옥저, 동해 얘기죠?
자, 2번 12월에 영고는 어딥니까? 부여의 제천 행사죠. 고구려는 동맹이고, 세 번째 화백회의는 신라의 귀족회의니까 답이 될 수 없지요. 네 번째 보시면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는 사만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만이 재정 분리사회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5번 태학에서 귀족의 자제들이 유교 경전을 가르쳤다. 고구려 소수리망대니까 5번이 정답이겠죠.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4번 가에서 달을 수도로 삼았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 지도 아래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백제 수도 변천 과정이래요. 그러면 가번 보니까 한강 있는 데지요. 한강 근처 한성. 자, 한성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한성 다음에 웅진성. 자, 웅진성 다음에 성황이 사비성으로 천도하지요. 백제 시대 구분을 하는 문제였네요. 자, 1번 신라에게 패하여 한강유역을 상실하였다. 이거 누구 때일까요? 6세기 성황 때죠. 그래서 진흥왕과 같이 올라갔으나 관산선 정투에서 이제 패배하게 되죠. 이것은 다시기 사비성 시대의 성황이죠. 자, 두 번째 보시면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했으니 불교 수용은 4세기 침류왕 때입니다. 침류왕 때면 한성 시대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번 웅진성 시대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죠. 세 번째, 고흥이 역사적인 서기를 편찬하였다. 몇 세기? 4세기 근초고왕이죠. 자, 근초고왕은 어느 시점? 한성 시대잖아요. 자, 4번 좌평과 관등제 기별 골격을 마련했으니 이것은 백제 초지요? 고이왕 때입니다. 고이왕 때. 그러면 한성 시대니까 답이 될 수 없고. 자, 5번 국호를 남보여라 고치고 중을 꾀하겠다. 그러면 6세기 성황 때잖아요. 성황 때는 일단 수도가 어디로 봐야 됩니까? 사비성. 그렇죠. 천도했으니까 5번이 이 정답이지요. 자, 우리가 5번 문제로 가볼까요? 5번. 다음 자료에 등장하는 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걸 찾는 거죠. 조수가 들고 남해 오고 가는 배는 꼬리가 있었구나. 모르겠다. 근데 출처가 어딥니까? 동국 이상국집이에요.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 자, 고려사의 내용도 볼까요? 국신사가 우리나라에 왔다. 항구에 도착해서 다음과 같은 국문을 접한소에 보내왔다. 우리가 지금 황제의 명령을 받들고 병란정으로 간다라는 거죠. 자, 그럼 고려시대 때 병란도 얘기구나. 그렇죠? 예성강 하류의 병란도. 병란전은요, 사신을 접대하는 장소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항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병란도를 물어보고 있다. 자, 첫 번째. 계해약조에 따라서 개방되었다. 계해약조는 세종, 조선 세종 때 있었죠. 일단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하고 차이가 너무 나죠? 1번 틀렸다. 그래서 왜 틀렸냐? 계해약조에는 부산포, 제포, 연포를 열었어요. 그래서 부산포, 제포, 연포, 이게 병란도는 들어갈 수가 없겠죠. 두 번째, 대송무역이 활발한 국제무역항이었죠. 그래서 송나라와 무역하는데 국제무역항 병란도 되겠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삼별초가 대몽항쟁을 점거한 거점. 강화도, 진도, 제주도니까 병란도하고는 상관이 없다. 네 번째 보시면 해상활동의 중심지로 장보고가 완도에다가 청해진을 설치했으니 관계없죠. 자, 다섯 번째, 최엄선이 화포를 사용해서 왜구를 물리쳤던 곳은 고려말 진포전투죠. 진포대첩이에요. 그래서 병란도에 대한 설명은 2번밖에 없겠죠. 자, 6번 문제로 갈게요. 자, 밑줄근 기억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활동.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자 김씨가 남쪽을 영유했고 대씨는 북쪽을 영유해서 발해라 했으니 이것을 남북국 시대라고 하죠. 이 자료의 출처는 발해고, 그래서 유득공의 발해고에서 남북국 시대를 최초로 주장을 하게 됐죠. 자, 그렇다면 그 아래에서 세 번째 기억번. 무릇 대씨가 누구인가? 바로 고구려 사람이다. 그가 소유한 땅은 누구의 땅인가? 바로 고구려 땅이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 증거를 한번 대봐라 이런 얘기겠죠. 1번.
자, 주장함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본다. 발해 국립대학교예요. 그래서 발해 대학교와 고구려 계승과는 교육기관을 왜 해놨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전혀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 발해와 당의 교역 물품을 조사한다. 이것도 경제편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와 역사의식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요. 세 번째, 발해 삼성육부제 기원을 잡을. 이거는 전혀 안 되죠. 왜? 당을 가지고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의 삼성육부제를 모방을 했잖아요. 근데 독자적인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되면 안 된다. 네 번째, 장안과 상경의 도시구조를 비교한다. 상경 엄청나게 크죠? 거대하다는 것은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다섯 번째, 발해 문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를 조사한다. 발해의 그 문왕 때 발해 국왕이라고 하지 않고 고려 국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만 봤을 때 고구려의 왕이다라는 얘기니까 외교문서에 그렇게 쓸 정도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7번 문제 갈게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신라 중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2번 지역에서 경주일 때고 일정해 보니까 가뭄사지 석탑이 나왔어요. 7세기 탑인데 자, 그리고 불국사가 나왔죠? 요 가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국사 같은 경우는 경덕왕 때, 그래서 8세기 불국사, 그렇죠? 이렇게 이제 나왔네요. 그러면 가에 들어갈 게 어디냐라는 거예요. 일단 가문사지 3층 석탑은 우리가 신문왕 때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을 좀 해두셔야죠. 경덕왕 때죠. 경덕왕 때 김대성의 발언으로 불국사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해놓으면 좋습니다. 자, 1번 성덕대왕 신종인데 성덕대왕 신종 같은 경우는 되게 복잡해요. 경덕왕이 자신의 아버지 그 성덕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완성을 못하고 죽습니다. 그때 다음 왕 해공왕이 완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성덕대왕 신종 들어갈 수 있느냐? 경덕왕 때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들어갈 가능성은 있는데 모르겠다. 한번 다른 거 봐보자라는 거죠. 경주 첨성대는 실세기의 선덕여왕 때죠. 선덕여왕 때는 아직 삼국시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이전 시대가 들어가야 되니까 안 되고. 3번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은 신라 말이죠. 신라 말 상황이니까 경덕왕 이후 상황.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고. 네 번째 보시면 불황사 모전석탑 역시 7세기 선덕여왕 때, 그래서 신라 상대니까 이전 상황이 돼야죠. 자, 5번 보시면 진흥왕 순수비 역시 6세기 진흥왕 때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연도 같은 거를 모르고 세기는 알아야죠. 연도 같은 걸 모르고 자세한 거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신라 상대냐 중대냐 하대냐만 구분을 했을 때 하대. 그렇죠? 그리고 신라 상대죠. 신라 상대고 상대고. 요거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8번 문제로 갈게요. 그러니까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황하기 딱 좋은 문제죠. 수험생들이 이건 뭐야? 이렇게 되면 이제 당황한다라는 거지. 8번. 8번도 사료가 나왔는데 자, 가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옳은 것 사실. 왕이 보병과 기병을 합쳐서 5만 명을 보냈는데 신라를 구원하겠다. 이것은 광개토대왕이 신라 내무랑을 이제 도와서 신라를 토벌한 거죠. 그래서 400년에 기병과 보병을 보냈다라는 거죠. 자, 4번. 왕이 병사 3만 명을 거느리고 백제를 침입해서 수도인 함성을 함락시키고 부여경은 백제 계로왕을 얘기합니다. 계로왕을 죽였고 포로로 이렇게 삼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수왕의
남진정책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성을 함락시켰다라는 건데 5세기. 그래서 이 사이에 있었던 일 찾아보자라는 거죠. 1번 대가야가 신라에 병합되었다. 이거 6세기 때잖아요. 그렇죠? 6세기 그 대가야니까 진흥왕. 자, 6번 신라는 병부를 세워서 군사력을 강화시켰다. 자, 이건 진흥왕. 병부를 세웠으니까 신라의 법흥왕 때 아닙니까? 그렇죠? 법흥왕. 자, 세 번째 보시면 수는 대군을 파견하고 고구려를 침략하였다. 자,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한 거 언제냐? 이게 2번 있죠. 수 문제 때 한 번, 수 양제 때 한 번.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나오면 7세기 때, 수 양제 때를 물어보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아무튼 수 문제 때도 있었고 양제 때도 있었다라는 것도 체크를 잘 해두시고, 아무튼 언제가 됐건 6세기 말 7세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 상황이죠. 자, 백제는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국 원왕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세기 때요. 그렇죠? 4세기 때 근초고왕 얘기죠. 근초고왕이 어느 시점입니까? 이전 시점이죠.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 없고 5번에 보시면 고구려는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겼죠. 그래서 427년에 장수왕이 수도를 이전하고 그렇죠. 천도를 단행한 다음에 내려와서 공격하겠죠. 그러니까 이 수도 천도가 바로 직전 상황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8번에 5번이 정답. 우리가 이제 9번 문제로 갑니다. 가와 나 시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 가 시기 보니까요. 발해 그러니까 백제가 멸망했다라는 게 나오고 삼국통일을 완성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는 삼국통일기 7세기 때죠. 나번 보시면요. 뭐가 나오죠? 후백제가 건국하고 후삼국이 통일되었다라고 되니까 신라 말. 그러면 이제 신라 중대와 신라 말로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1번 볼게요. 발해 유민이 대규모로 이주해왔다. 발해가 언제 멸망합니까? 926년에 멸망을 해요. 자, 926년이니까 가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쪽에 들어가야죠. 자, 두 번째. 도선에 의해서 풍수지리 사상이 확산되었다. 이거 신라 말이죠? 신라 말 상황이니까 나번에 들어가야죠. 그렇죠? 풍수지리, 신라 말, 선종승려, 도선에 의해서. 자, 세 번째. 참선을 중시하는 선종이 널리 유행하였다. 선종, 나번이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신라 말 3번. 맞네요. 자, 4번 보시면 당은 신라를 원조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당나라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군대를 파견했다, 신라를 도와서 나당연합해서 신라를 도와서 전쟁에 참여했으니 그것은 나가 아니고 가번에 가야죠. 그래서 백제도 멸망시키고 고구려도 멸망시켰다라는 거죠. 5번 지방 호족들이 스스로 장군, 성주라고 칭한 것은 신라 말 상황인데 가가 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만 해당된다라는 거죠. 자, 10번 문제. 그래서 9번에 3번이 정답. 10번. 가 인물이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가가 크게 놓아여 말하기를 진실로 백성에게 해야 하는 것이 있으면 비록 공자가 다시 태어나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서원철폐의 내용이죠. 자, 이것은 언제입니까? 고종 때입니다. 고종 때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 왕권 강화책이죠. 자, 그렇다면 인물을 찾았으니까 흥선대원군에 대한 내용이구나. 그렇죠? 1번. 통리기무 아문과 12사를 설치했다. 1880년 통리기무 아문을 만들었죠. 당시에 민씨정권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시행할 수가 없죠. 하야했기 때문에. 두 번째,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은 정조 때지요. 정조 때 답이 될 수 없고. 세 번째, 금위영을 설치해서 숙종 때 5군영, 5개의 영이 군영이 완성이 됐다라는 거죠. 속대전은 영조가 편찬을 하죠. 속대전 영조. 고종 때 흥선대원군 대전 회통. 그렇죠? 5번째. 자, 호포제를 시행해서 국가재정을 확충했다. 그렇죠? 그래서 양반도 군포를 내라라고 한 흥선대원군의 정책이죠. 11번 넘어가겠습니다. 11번. 가와 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보자. 가번.
춘추 좌시전이나 얘기, 문서를 읽어서 그 뜻에 능통하고 겸하여 논어와 효경의 밝은 자를 상품, 공례와 논어 효경을 중품, 공례와 효경을 읽은 자를 하품. 자, 지금 보면 국학의 졸업생 상중하로 나누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원성왕 때 독서 3품까지요. 그래서 이제 성적에 따라서 관리를 채용하는 제도 원성왕 때 시행합니다. 그렇죠? 자, 나번 제술과와 명경과는 합격하면 문관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려시대 과거제도지요. 속과 대과가 나오면 이제 조선시대일 건데 그렇죠? 그래서 신라 원성왕 때 이거는 이제 고려 광종 때 시행한 과거제. 국학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라는 거죠. 국학의 졸업생 맞고요. 자, 후주 출신 쌍계건이로 시작된 과거제지요. 독서 3품과가 아니고. 자, 세 번째, 제술과가 명경과보다 훨씬 더 중요시 됐고요. 자, 네 번째, 집안 향리들이 중앙관측으로 진출하는 통로가 되었던 거 과거제.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 성리학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신진사대부들이 시험 봐서 등용을 할 수가 있었다. 자, 가번, 나번,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죠. 뭐냐? 능력이 좋은 사람들을 뽑는 거죠. 그렇죠. 신분보다 능력이 우선시되는 사람 뽑으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됐다라는 진골귀족의 반대로. 자, 이제 12번 문제로 갑니다. 밑줄 친 그가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땡땡일보예요. 이 동상은 1992년 개성의 한 왕릉 옆에서 발견됐는데 2006년 북녘의 문화유산 평양에서 온 유물들이라는 주제로 우리 박물관에서 전시되기도 했었어요. 동상의 주인공이 쓰고 있는 관은 중국 황제가 쓰는 통청관이고 그가 황제였음을 의미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황제시대 고려전기 그는 취민 유돌 정책을 실시했고 흑창을 설치했다. 끝. 그렇죠. 흑창 나왔으니까 태조 왕건이다라는 거죠. 의창이 나온다면 성종인데 그렇죠? 흑창이 나왔으니까 태조. 그럼 태조 왕건의 정책이 맞는 것을 찾아라. 1번. 국자감을 설립해서 학문 교육을 진흥시켰다. 고려 성종의 얘기죠. 자, 2번. 공로에 따라서 역분전 태조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 공신들, 신라, 그 삼국 통일을 완수했었던 공신들에게 지급한 역분전, 그렇죠? 공신들에게 지급한 토지입니다. 자, 세 번째, 12목을 설치해서 지방제도를 정비했다. 성종 때지요. 지방관, 12목. 노비양건법을 시행했다. 광종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왕권 강화와 국가재정 확보책. 다섯 번째, 음서제를 실시를 했다라는데 5품 이상의 음서제 보통 목종 정도로 보고 있다. 근데 뭐 누군지는 모르셔도 상관이 없고 왜냐면 답이 이제 나왔으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13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다음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일단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러 나라를 보존해야 된다. 금이 군신관계를 요구하니 어쩌면 좋소. 금이에요. 금. 후금이 아니고 그들의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돼 있죠. 그럼 금나라가 나왔어요. 금나라가 나왔으니까 당시에는 고려시대가 돼야죠. 그래서 금나라가 4대 관계를 요구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이것은 고려전기 때입니다. 고려전기 금나라가 강성해졌어요. 그래서 금이 4대 관계를 요구하는데 우리는 수락을 하지요. 바로 수락을 해버립니다. 1125년 누가 수락하지요? 이자겸이 수락을 해버리죠. 자,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고려전기. 그래서 문벌귀족이 부패하고 있구나를 보여주고 있다. 1번 최씨 무신정권의 대몽항쟁은 무신정권이기 때문에 무신들은 이 이후 상황이죠. 1170년. 그렇죠? 두 번째, 이자겸 집권 당시의 국제정세. 그렇죠?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진족이 커져가지고 체결할래?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좋아 라고 한 거죠. 세 번째, 사신 저고여 피살 사건의 경과를 조사한다. 이것은 몽골 애들이 쳐들어왔을 때죠. 몽골이 침입할 수 있는 빌미가 됐던 것이 사신 저고여 피살. 자, 네 번째, 국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에 대해서 파악한다.
고려 후기 상황이죠. 고려 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고려 전기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 5번. 천령위 설치에 대한 고려의 반응 역시 고려 후기, 고려 말 상황입니다. 특히나 우왕 때지요. 그래서 13번에 2번. 우왕 때는 그 명나라가 원나라를 몰아내고 천령 이북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때 당시에 우왕이 어쩌면 좋겠소, 그렇죠? 최영이 쳐야 된다, 쳐라. 이것이 뭡니까? 요동정벌이고 이성계가 반대를 했지만 들어주지를 않았죠. 그래서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했다. 1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다음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근년에 이르러 토지의 견병이 더욱 심해서 간악한 무리가 산천으로 피를 삼아 모두 조업전, 조상 대대로 상속돼서 내려온 땅, 뭐 이런 거요. 칭하며 서로 빼앗아 한 땅 주인이 5, 6면을 넘겨 뭐 이렇게 돼 있던 땅을 다 가지고 배불리 살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인임, 임견미, 염흥방이 자신들이 거느린 못된 종을, 여기서 이인임 나오면 권문세족의 대표 주자입니다. 권문세족이지요. 그래서 이인임은 조금 이따 최영과 이성계의 그 제거되는 대표적 권문세족. 자, 그래서 이렇게 됐다. 고려사 전료.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권문세족 득세하고 있을 때니까 원간섭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세력을 몰아갔으니까 권문세족. 자, 1번, 기억번. 자, 서원과 향약을 세력 기반으로 삼은 조선시대 사림입니다. 그렇죠? 16세기 이후 사림 세력. 니은번, 부재지주로서 지방의 농장을 소유했으니 이것이 권문세족이고 자신들의 배를 미친 듯이 불렸다라는 거죠. 디귿번, 도평 의사사를 장악해서 권력을 했다. 자, 원간섭기 때 이후에 도평 의사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병마사가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니은 디귿번 맞죠? 성략을 바탕으로 사회를 개혁하려 했다. 누구예요? 신진사대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번 3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15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15번.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 건물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건물 안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무엇이 소장되어 있다. 이거 뭡니까? 지금 딱 보니까 길게 돼 있죠? 이게 해인사 장경판전입니다. 자, 지금 볼게요. 기억번, 대각국사 의천이 주도하여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의천은 교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교장도감을 설치합니다. 교장도감. 자, 지금 해인사 장경판전에는 어떤 것이 지금 안치되어 있나요? 보관되어 있어요? 팔만대장경. 그렇죠. 제조대장경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교장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틀렸고. 니은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서 만들었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강화도에서 조판합니다. 그래서 수기법사가 이 팔만대장경을 지휘하지요. 자, 디귿번 볼게요. 디귿번. 신편제 종교장 총록에 의해서 만들었다. 이것은 교장이에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번이 이제 일맥상통하는 건데 교장도감에서 이제 그 목차를 맨 처음에 만드는데 그것이 신편제 종교장 총록입니다. 그래서 목차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살붙이기 들어가는 것이 교장이에요. 자, 리을번. 세종 때 일본이 자신들에게 줄 것을 요청하였다라고 되는데 일본 애들이 고려 말부터 포로를 돌려줄 테니까 우리한테 이거 주시면 안 되겠어요. 자꾸 요구를 해요. 그래서 세종이 그래 이거 하나 없는다고 뭐 그러겠어. 그래서 주려다가 신하들이 반대를 엄청나게 해요. 아니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알았다. 안 주고 다른 거 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말았던 적이 있는데 그것이 팔만대장경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에서 잘못 실수를 하면 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16번. 다음 글을 지은 인물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아보자. 마침 임임년 정월 보제사 담선 법회에 참석했다. 하루는 동문 10여인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약속을 했는데 마땅히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살림의 은둔에서 같은 모임을 맺자. 그렇죠? 그래서 하나, 둘, 두 번째 줄 아래 보면 경전을 읽으며 그렇죠? 힘들어 일하는 것. 그래서
그 다음 단락 2년에 따라 심성을 수행하며 한평생을 살아라. 깨달음에 가라.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된다. 고려 진울입니다. 자, 진울. 그래서 정해성수, 도노점수. 그렇죠? 수선사 결사. 한번 찾아봅시다. 1번. 대승기론소는 원효죠. 원효. 자, 두 번째. 수선사 결사운동. 아이고, 여기 있네요. 세 번째.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 했던 건 의천이죠. 진울 같은 경우 거꾸로 되어 있어요. 선종 중심에서 교종으로 흡수하려고 했다. 법화신앙은 요새입니다. 그렇죠. 요새의 법화신앙. 다섯 번째, 부석사를 창건하고 화엄성, 의상 있죠. 그렇죠. 화엄사, 의상, 화엄종. 자, 이제 17번 문제로 갈까요? 의상의 화엄종. 지도에 나타난 조선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지금 조선이 있고 명나라로 가고 여진, 일본 이렇게 있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조선 초기 대외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4대 관계를 체결하게 되지요. 1번 볼게요. 자, 4번. 명나라 조공 책봉 관계 속에서 신리를 도모했다. 그렇죠? 우리는 자주적 신리 외교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정 간섭은 없었어요. 두 번째. 여진과의 무역.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설치해서 회유했다. 그래서 무역소 설치해 줄 테니까 여기에서만 해. 그리고 우리가 선심을 쓴 거죠. 배려를 해준 거예요. 3번. 삼포를 개항하여 세견선의 입항을 허가하였다. 답은 일본과의 무역. 그렇죠. 그래서 일본 애들도 삼포를 개항해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만 해. 그리고 니들 먹고 사는 거 힘드니까 여기에서 무역할 수 있게 도와줄게. 자, 딱 여기에서만 해야 돼. 이런 겁니다. 그렇죠? 제한을 둔 거죠. 4번. 연행사를 정기적으로 파견해서 교류했다. 연행사. 유구 동남아시아인데요. 그쪽은 오히려 조공, 진상 형식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번에 써 있죠. 마번. 조공 또는 진상의 형식으로 우리가 교역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건데 4번은 거꾸로 해놨어요. 우리가 뭐 조공을 바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연행사라는 것은요, 청나라에 청나라에 파견된 조선의 사신을 연행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파악을 해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시험에 나옵니다. 18번 문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효종이 죽자 인조의 계비, 자의 대비의 복제 문제로 송시를 비롯한 서인과 허목 등 간에 예송이 발생되었다. 현종 때 예송 논쟁입니다. 그래서 지금 효종이 죽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1차 예송 논쟁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가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경종이 재위 4년 만에 갑자기 죽고 세제 연인군이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그러면 이게 누군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큰일 나죠. 그러니까 모르면 이제 세 보는 거죠. 태정, 대세, 문단세, 예성연, 중인면수, 광인요, 현, 숙, 경, 영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숙종과 경종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자, 1번. 세도 정치로 인해서 국가의 기관이 문란해졌다. 그러면 순조 이후죠. 순조, 헌종, 철종. 그러니까 이 이후 상황이죠. 가가 아니다. 두 번째, 북인이 서인과 남인을 배제한 채 정권을 독점하였으니 북인 정권은 광해군 때니까 광해군은 이 이전 상황이죠. 답될 수 없고. 세 번째, 사도세자의 죽음을 계기로 시파와 벽파의 갈등이 생겼으니 영조 때 아닙니까? 그렇죠? 영조 때 이 이유니까 안타깝네요. 한 끗 차이네요. 자, 네 번째, 척신정치의 청산 문제로 살인과 동인이 분당되었다. 언제? 선조 때요. 이조전랑직. 그렇죠? 자, 5번, 특정 분당이 정권을 독점하는 일당 전제와 추세. 숙종 때 뭡니까? 한국이죠. 그래서 5번이 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자, 19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19번. 밑줄근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들은 첫 벼슬이 후단사이며 두 번째 오르면 병사, 창사가 되고 세 번째 오르면 주, 부, 군, 현해사가 되고 네 번째 오르면 부병정, 부창정이 되고 다섯 번째 오르면 부호정이 되고 부호정, 여섯 번째 오르면 호정이 되고 일곱 번째 오르면 병정, 창정이 되고 여덟 번째 오르면 부호장이 되고 아홉 번째는 호장이 된다. 야, 이거 진짜 짜증이 났어요. 그쵸?
다 읽었더니 끝에 힌트가 있었다라는 거죠. 부호장, 호장은 뭡니까? 향리의 우두머리지기지요. 향리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1번 지방행정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당연한 얘기고. 두 번째, 공음전을 지급받아 부를 세습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음전은 지금 봅시다. 공음전 같은 경우는 몇 품 이상이에요? 고려시대 때 공음전은 5품 이상이죠. 5품 이상의 관리의 자식. 그렇죠. 조선은 2품 이상의 관리의 자식. 다 보면 이 관리잖아요. 그렇죠. 5품, 2품 이상. 뭡니까? 귀족들이죠. 귀족. 그렇죠. 귀족 양반이 돼야 돼요. 상류층 신분이죠. 향리는 중인 신분이란 말이죠. 2번이 틀렸고. 3번. 기인제와 사심관제에 의해 통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와! 기인 사심관제도는 고려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태조 때 만들어 놓은 이것은 향리는 태조 때 신분이 중류층이었느냐? 중류층보다는 높았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귀족 세력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고려 초기에는 대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태조 때 3번처럼 기인제와 사심관제의 통제를 적용을 받았던 대상이 향리예요. 이것도 이제 알아두시고 향리가 점점 가면서 뭐라고 그래야죠? 뭐 신분이 이제 떨어지면서 지위가 내려가게 되는 건데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다. 네 번째, 무신집권 이후 중앙정계에 진출이 많아졌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로 진출하죠? 신진사대부. 자, 5번. 지방호족 세력을 재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중앙으로 갔고 지방으로 갔고. 그래서 보통 지방호족과 육두품에서 중앙정계에서 밀려나서 지방으로 빠졌다 향리로 재편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19번에 2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20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20번. 자, 다음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공양왕 때 공양왕이면 이제 고려 말이잖아요. 그렇죠? 도평 의사사가 글을 올려서 과전을 주는 법을 정하자고 요청한 왕이 따랐다. 경기는 사방의 근원이니 과전을 설치해서 과대부를 우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전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전법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과전법은 1391년이에요. 고려 말. 그래서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전 현직 관리들에게 지급한 경기도에 한전한 땅이다라는 거죠. 1번. 관등에 따라서 전지와 시지를 지급받았다. 천식과겠죠. 2번. 관리들의 인품에 따라서 토지를 지급하였다. 역분전. 역분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식과 중에서도 시정전식과는 해당됩니다. 자, 세 번째. 수조권자가 직접 전조를 거둘 수 없게 된 것은 조선 성종 때예요. 그래서 성종 때 관수광급제 이후 정확하게는 이제 직전법이 폐지되면서 그렇죠. 아무튼 성종 이후로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신진 관료들의 경제적 기반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고 누구예요? 신진 4대부의 힘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죠. 다섯 번째. 수조권 이외에 노동력 징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은 시급, 노급 같은 것들이지요. 그래서 신라시대 귀족에 대한 설명이다. 자, 21번으로 갑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로 옳지 않은 것. 조선 초기 통치 체제를 영비하는 과정에서 집권층은 부국강명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과학기술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집권 초, 조선 초 15세기 훈구파. 그렇죠? 이에 전통 문화를 바탕인 서역과 중국의 과학기술을 수용하였고 실용적인 학문을 크게 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자, 지금 15세기 훈구파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진취적이고 개혁적이고 자주적인 과학기술의 발전. 1번. 전체의 운행을 측정하는 혼천이를 제작했다. 세종 때. 자, 두 번째. 동의수세보원을 저술해서 사상의학을 확립하였다. 이거는 이제 그 조선 후기죠. 그래서 이재마입니다.
이재마의 사상의학이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고. 사상의학,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그래서 동의수세구원에서 체질에 따라서 사람의 그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정리해 놓은 거죠. 세 번째, 식자판 조립 방법을 개발하고 갑인자를 주저하였으니 세종 때 갑인자. 4번, 비격, 진천래, 신기전 등은 다양한 무기들을 만들었다라는데, 자, 이것은 이제 비격, 진천래 있죠? 비격, 진천래. 이것은 이제 선조 때 이장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임진왜란 때 엄청나게 빛을 발했습니다. 자, 신기전.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졌다라니까 조선 전기로 보시면 되고요. 신기전은 이제 세종 때 이렇게. 그래서 둘 다 조선 전기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서, 농사직설 당연히 세종 때지요. 세종 때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자, 22번 문제로 갈까요? 다음 자료에서 설명에 해당하는 건축물, 조선 초기에는 도시의 궁궐이나 성곽, 성문, 학문, 학교 건축이 발달했지만 사원이나 석탑은 고려시대 비해 불교가 쇠퇴하기 때문에 크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 시기에 만들어진 왕실과 관련된 사찰 건축물 중 규모도 웅장하고 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 초에 불교 문화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조선은 기본적으로 억불숭유지요. 억불숭유인데 불교를 억제하는 이념을 갖고 출발하는데 불교를 숭상해야 불교 문화가 되잖아요. 좀 이상하다. 그렇죠? 그러면 누군지 한번 보자라고. 1번. 월청서 팔각구층탑은 일단 고려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원도 평창 오대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후기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큰 탑이 만들어졌었다. 2번. 원각사지 10층 석탑. 아하, 세조의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세조는 원각사를 만들고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건립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불교 문화를 꽃을 피우려고 했었습니까? 유교를 오히려 억제하기 위해서요. 왜요? 자신의 그 왕위에 이제 즉위하게 된 것이 명분에서 조금 약하죠. 그렇지. 명분에서 좀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예요? 조카의 왕위를 뺏었다.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유교를 숭상해버리면 내가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숭상해버리죠. 그래서 이때 불교를 진흥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던 것이 세조. 세 번째, 화엄사 각황전인데 이것은 이제 18세기 때예요. 18세기. 그래서 1702년 조선 후기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외관은 지금 보는 것처럼 2층이죠.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단층으로 돼 있고. 그렇죠? 자, 4번 보시면 부석사 무량수전이지요. 13세기 이후에 있는 영주에 있어요. 그래서 고려시대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기둥이 있고 기둥을 기둥이 공포를 받치고 있지요. 그래서 주심포 양식이다. 자, 5번째 보시면 금산사 미륵전이죠. 이것은 인조 때예요. 17세기. 그래서 미륵전은 김제에 있죠. 근데 외관은 몇 층이에요? 3층. 그렇죠. 근데 안에 가면 단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하나 특징적인 건 뭐냐면 조선 후기 건축물은 외관은 다층으로 되어 있지만 안에 들어가면 단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구조가 유행을 했다라는 것. 자, 23번 문제로 가볼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강홍립이 장계를 올리기를 신이 배동 관련에 도착해서 먼저 통역관을 보내요. 말하기를 비록 명나라에게 재촉을 당해서 여기까지 오긴 했으나 명나라한테 부탁을 받았나 봐요. 항상 진지의 후면에 있어서 접전하지 싸우지 않을 계획이다 라고 전했기 때문에 전투에 패한 후에도 서로 잘 지내고 있다. 만일 화친이 속히 이루어진다면 신들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누구예요? 강홍립, 광해군. 그렇죠? 광해군의 중립외교지요. 그렇죠? 중립외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명나라의 지원군으로 참전했지만 후금에게 투항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홍립. 자, 1번 원인을 찾는 거예요. 청에 당한 치욕을 씻고자 북벌 추진했다.
효종 때죠. 효종 때. 그래서 아버지 인조가 청나라의 굴욕을 당하죠. 삼전도의 굴욕. 그래서 이때 효종은 이를 갈고 있다가 효종이 왕이 됐을 때 북벌을 추진하게 되죠. 두 번째, 사군육진을 개척했다. 이것은 세종 때고 누구 정벌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진을 정벌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여진을 토벌했고, 세 번째, 인조 반정 이후에 친명배금 정책을 추진했으니 이것이 인조 때죠. 그래서 인조 때 이렇게 해서 호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두 차례의 호란. 네 번째, 명과 우금 사이에서 중립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했으니 광해군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결과로 강홍립이 투항을 했고, 그래서 후금과는 친교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 다섯 번째, 명과의 국교를 단절하고 청의 조공 요구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인데, 이때 이제 인조 때죠. 인조 때 병자호란 얘기예요. 병자호란의 결과 군신 관계와 또 뭡니까? 그 아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인질로 끌려가게 되는 수모를 겪게 되는 거. 23번에 4번이 정답. 24번 문제로 갑니다. 자, 나의 공통된 역할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자, 가번 고려의 중앙관제인데 중사원 문화성의 낭사, 그리고 어사대의 관원. 자, 이들은 뭘 갖고 있지요? 대간권을 갖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나번 보면 사헌부와 사간원. 그래서 나번은 사헌부, 사간원. 역시 양사로서 관리임명권의 동의권을 갖고 있고 역시 대간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기억번. 그러면 공통점이구나. 그렇죠. 대간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기억번. 왕명의 출납을 수행했다. 고려 중추원의 승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려 때는 승선이고 저기 뭐냐 조선에는 승정원입니다. 리음번. 왕의 잘못된 명령을 비판하였다. 간쟁이나 봉박이죠. 그래서 대간권 속해 있는 거 맞고. 자, 디귿번. 관리임명 등의 성용권을 행사했다. 서경, 간쟁, 봉박. 이거를 합해서 뭐라고 합니까? 대간 제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니은 디귿번이 맞고. 리을번. 군사와 관련된 사항을 합의하여 처리하였다. 고려 시대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도병마사. 도병마사뿐만이 아니고 또 육부 중에 하나도 있어야죠. 병부. 그렇죠? 병부도 군사 관련. 자, 조선은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의정부, 그리고 나중에 만들지만 비변사, 그리고 또 어디? 병조에서도 관리를 해야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니은과 디귿번 3번이 정답. 우리가 이제 그 25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25번 어떻게 쓸까요? 여기를 조금 지울까요? 자, 가에서 마, 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가번 장군총이죠. 장군총. 그래서 고구려 초기에 돌무지 무덤이었죠. 자, 그럼 1번 한번 볼까요? 1번 뭐라고 돼 있나? 호석이 둘러져 있고 옆에 배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 배총, 호석. 그렇죠? 호석이 이렇게 둘레돌 있고 무너지지 말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 돌멩이 이렇게 해놓은 거. 여기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여기 이렇게 세우는 거. 그렇죠? 맞네요. 자, 두 번째. 나번 한번 볼게요. 나번은 뭐냐? 강서대묘죠. 그래서 고구려 굴식돌방 무덤입니다. 강서 고분에서 사신도가 발견이 되는 거죠. 자, 2번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도기의 영향을 받은 벽화가 그려져 있다. 사신도. 그렇죠? 맞고. 자, 이제 다번 한번 볼게요. 다번. 자료의 다번. 석촌동 돌무지 무덤입니다. 이것은 백제의 돌무지 무덤이죠. 그래서 뭡니까? 고구려가 건국 세력이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왜? 돌무지 무덤이 있었고
이 그대로 한성시대 돌무지 무덤이 이어져 가니까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3번 한번 설명을 봅시다. 고구려가 한강 이남까지 차지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고구려 3번에 대한 설명은 뭡니까? 이것은 중원 고구려비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3번이 틀렸네요. 그렇죠? 요거 설명과 요거 설명이 틀리게 나와 있다. 라번 한번 볼까요? 라번은 뭡니까? 무령왕릉이죠. 그래서 백제 벽돌무덤이에요. 벽돌무덤이라는 거 당시에 무령왕릉이죠. 무령왕릉 벽돌무덤. 무령왕 때 중국 남조와 친교 관계를 맺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4번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볼까요? 선택지 4번. 중국 남조와 활발하게 교류했음을 보여준다. 그렇죠? 자, 마번 한번 볼게요. 마번 그림은 뭐냐? 황남대총입니다. 이것은 신라의 돌무지 덧널무덤이죠. 산. 그렇죠? 누가 보면 산이다라는 거죠. 자, 5번 설명 볼까요? 유리잔, 유리병 등 서역의 유물이 출토됐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유리잔 같은 서양의 그 유물들이 여기에서 이제 발견이 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신라의 서양인들이 왔다 갔다 했었구나를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5번에 3번이 이 정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19회차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고급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25번까지 풀었고요. 힘드시니까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26번부터 들어갑니다.